EPA 권유에서 노인과 바다를 공연하고, 창원에서는 이방인의 노래와 춘향가, 승천가의 주요 대목을 부르며 창작 판소리와 전통 판소리를 고루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배우로 변신해 미술의 전당 기획 공연인 연극 오셀로에서 이아고의 아내 에밀리아가 되어 관객들과 다시 만납니다. 이사람 씨의 팔색조 매력을 잇따르는 관객들의 발걸음도 그만큼 바빠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한 번 이 사람을 뛰어넘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노인과 바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노인과 바다는 2019년 두산아트센터에서 초연을 올린 뒤 부산, 고양, 천안, 인천 등에서 공연되었고, 지난해 12월에는 LG아트센터 서울 개강기념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다시 한번 서울 관객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LG아트센터에서 노인과 바다 공연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는 이 사람이 부르면 원작이 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짧고도 단호한 문장에는 아티스트에 대한 확신과 공연에 대한 자신감이 글자마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람 씨는 LG아트센터에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벅석가를 3년 연속으로 무대에 올리며 전해 매진과 전석기립이라는 신화를 쓴 주인공이기도 하니 공연장 측이 내보이는 이 같은 자신감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사람 씨는 그동안 비브레이트나 마르케스 등 해외 작가의 작품을 판소리 무대에 녹여내는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2007년 발표한 사천가는 이 사람 신화의 위대한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공연 마케터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전통의 현대화, 한국 예술의 세계화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술가로서의 이 사람에게는 그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진해왔을 시간이 있지만, 이 사람 씨가 발표하는 작품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통예술을 현대 그리고 세계와 연결하는 천명으로 또 다른 열망이 더해졌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헤밍웨이의 마지막 작품으로 슈만 2등인 1953년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그 2등인 54년 헤밍웨이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세계문학 명작선에 항상 포함되어 성인부터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인생 필독서로 권장되는 작품이며, 할리우드에서는 58년과 90년 두 차례에 걸쳐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스펜서 트레이시와 앤서니 펜이라는 당대를 대표하는 명배우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 정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태산처럼 느껴지는 원작의 무게를 기꺼이 두 어깨에 올려놓는 이사람 씨의 시도는 일견 무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사람 씨가 원작자의 거대한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성공적으로 새겨넣는 것을 목격하고 나면 무모함은 경이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유산을 박물관에서 고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후대의 창작자가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현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그 유산을 물려주는 과거의 창작자들이 그 무엇보다 반기는 일일 것입니다. 앞서 브레이트나 마르케스의 원작을 판소리로 옮기는 것도 그리 녹록한 작업은 아니었겠지만, 서사와 인물간 관객성이 보다 풍부한 앞서의 작품들에 비해 늙은 어부가 청새치와 벌이는 일전을 다룬 노인과 바다의 작업은 이 사람이라는 한 개인이 원작자 헤밍웨이와 주인공 산티아고와 1대1로 만나 일전일대의 용투를 벌여야 하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소리꾼 이 사람에게는 작품 내적으로는 산티아고의 고독한 사투를 재현해야 하는 동시에 작품 외적으로는 작가와 작품의 위명은 높지만 실제 독서인물은 그 유병세에 한참 못 미치는 원작을 새롭게 읽어주는 현대의 전개수로서, 또한 전통의 신성한 권위와 판소리는 낡고 고루하다는 편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길을 만들어야 하는 개척자로서 싸우는 세 겹의 층위를 부여합니다. 공연 내내 이사람 씨는 원작의 세밀한 묘사들을 충실하게 소리로 옮기면서도 이 소리가 벌어지는 현장은 헤밍웨이가 소설을 쓰던 50년대도 소설의 배경인 쿠바의 어촌 마을도 아닌 2022년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못 박은
이자람 씨는 투어를 지휘하는 유능한 가이드처럼 관객들이 공연장 안에 들어오기 전 공통적으로 거쳤을 경로인 9호선 마곡나루역 4번 출구에서 LG 아트센터로 인도했다가 갑자기 드론을 띄워 마곡나루역 3공으로부터 쿠바 앞바다로 날아가 산티아고의 배 위에 착지합니다. 쿠바 앞바다와 공연장을 능수능란하게 오가는 이자람 씨를 따라다니는 동안 관객들은 이 이야기가 원래 해밍웨이의 것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자람 씨는 2019년 초연 당시 원작에서 산티아고와 마놀린이 먹었던 쿠바 음식 모루스이 크리스티아누스의 맛을 표현하기 위해 이태원 일대 식당가를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대신 먹었던 아보카도 과카몰리와 퀘스타디아에 대해 묘사하고 2022년의 최신 버전으로 한국에도 쿠바 음식점이 생겨 해당 메뉴를 맛볼 수 있었음에도 작창된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음식점 방문을 포기했다는 에피소드를 덧붙이며 이 현장이 지금 이곳임을 끊임없이 주입시킵니다. 이자람 씨가 얼씨구, 좋다, 잘한다, 전통 추임새 시범을 보이고 나서 대박, 어머, 맙소사 같은 구어로 된 감탄사를 슬쩍 끼워 넣으면 관객들도 박장대소로 화답합니다. 마당이 아닌 프루시니어 무대에서도 주고받음이 가능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자람 씨의 사천가가 공연기에 상륙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해외 원작을 팬소리 무대로 옮기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낯선 시도가 아니게 되었으며 젊은 소리꾼들을 중심으로 옛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시도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리꾼 김유리 씨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한 소리로 옮긴 괴물을 선보였고 7월 페미니즘 연극제에서는 소리꾼 김은경 씨의 작창으로 고전 소설 허생전을 재해석해 허생의 처를 주인공으로 한 허생처전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소리꾼 이승희 씨는 동초제 춘향과 몽중인 나는 춘향이 아니라 등을 통해 춘향과 향단을 재조명하며 고전 소설 속 전형적인 인물들에게 돌출성을 부여했습니다. 레퍼토리 시즌 출범 이후 상극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국립창극단에서는 장화홍련, 미디아, 오르페오전, 트로이의 여인들, 변건세 점찍고 옹명, 회왕별이, 정년이 등 한소리 5마당에 기반한 작품만이 아닌 고전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해외 원작이나 웹툰 원작을 무대로 새롭게 옮기며 상극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고 관객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통의 현대화나 한국예술의 세계화 같은 특히 전통 분야에서 유독 자주 발견되는 그럴듯한 슬로건은 사실 예술가 개개인들이 자신의 세계를 선언하는 야심찬 일성이라기보다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는 전통 예술이 생존을 도모함을 내지르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 슬로건이 아예 작품이 무엇인지 그 알맹이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콘텐츠를 밀어내고 주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화를 말하기 전 돌아봐야 할 것은 스스로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리꾼 이자람이 보여주고 있듯이 예술은 전통과 컨템포러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작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며 잔인하게도 원작이 되지 못하는 예술이 굳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만들면 원작이 되는 무대의 연금술사 이자람 씨의 새로운 원작 노인과 바다는 4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아트센터 인천 다목적 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